안녕하십니까. 정치시사블로그 IMP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개입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제일 싫어할 만한 사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진선미 의원과 진성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9대 국회에서 이름이 가장 예쁜 진선미 의원입니다. 예,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과 진남매로 알려져 있지요. 네, 진선미 의원님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 좀 자랑스럽습니다. 진성준 의원님이. 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단 지금 18대 대선에 이제 국정원 사건 관련돼서 이제 계속 이제 증거는 나오는데 사실 또 명확하게 사람들이 또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하영 국정요원 그분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러니까 댓글은 달았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댓글이 달았고 또 닉네임이 좌익 교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이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진선미 의원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김하영이라는 이름을 제가 몇 번째 몇백 번, 몇천 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1개월 동안. 네, 아시겠지만 국정원의 김하영은 어쨌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국정원의 대북 심리 전단이 세 팀에 각각 4파트씩 이렇게 해서 12개 파트로 나눠서 모든 포털 사이트부터 인터넷의 중소 커뮤니티, 트위터까지 모든 그 SNS 상에 거론되는 그런 모든 그러니까 한두 사람 이상 뭔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다 찾아다닌 거죠. 근데 그 중에 국정원은 철저하게 업무를 분장을 했는데 김하영은 알고 보니 3팀의 5파트여서 그러니까 거기는 오늘의 유머처럼 그리고 뽐뿌, 보배드림 이렇게 인터넷의 중소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파트에 알고 보니 팀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트는 파트장이 이규열이라는 그 국정원 직원과 또 이정복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민간 조력자까지, 그리고 황희진이라고 새롭게 거론되는 또 국정원 직원, 그리고 이환주라는 또 국정원 직원, 그러니까 한 6명이 중심이 돼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 같은 그 곳에 특징을 철저히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댓글들을 달았을 뿐더러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의 특징은 지금 많은 특히 새누리당에서 집중적으로 국정조사 국면에서 마치 댓글 몇 개로 이렇게 어떤 몰아갔는데요. 그게 전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추천 반대 행위예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글을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 반대 행위를 4,000여 회 이상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 안에 올라가면 일반 글이 올라오는 즉시 추천이 10명이고 반대가 3명이 안 되면 그러면 베스트 게시판으로 올라가고요. 또 베스트 게시판에서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워낙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베스트 게시판으로 올라가는 거는 최소한 5,000명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은 계속 새로운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은 한 수십만 명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한테 불리한 글, 그리고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글들이 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기들이 6명인데 아이디는 70개 정도를 갖고 활용하면서 글들을 빠르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글은 추천을 막 해서 올리고. 네. 그러면은 단순한 댓글 작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론을 그 포털 사이트나 중소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조장을 거의 공작 형태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아주 정말 이들은 진짜 정말 전략? 전술? 이걸 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신변잡기로 해서 그걸 베스트 테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이 직전까지 오게 되니까 정치적인 글을 못 보게
베스트에다가 계속 요리, 뭐 독서, 패션 막 이런 글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베스트 게시판에 그 글들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치적인 글들은 다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해서 아주 사소한 것에 디테일에 강하신 분들이었죠. 그러니까는 지금 국정원 사건이랑 지금 요번에 이제 김정은 의원께서 이제 밝혀내신 수푼 112 해갖고 이제 그 이모 중사 그분 트위터도 봤더니 거의 이제 요리, 그러니까 워킹맘으로 해갖고 이제 요리, 뭐 그다음에 뭐 사장님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그 사이버 사령부의 이모 중사라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요원이 했던 일들은 또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 한번 진 의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겨우 이제 실마리가 잡혀가지고 수사에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심리전단처럼 그 활동의 양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김하용 요원과 이른바 이모 중사 사이버 사령부 요원의 활동의 양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모 중사는 본인이 파워 블로거이고 그 팔로워 트위터상의 팔로워 숫자도 7만여 명에 달합니다. 제가 아직 7,000명이 안 되는데 팔로워가 이분은 저보다 10배도 더 많은 그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어서 트위터상에 그 자체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킹맘으로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위장하죠. 그래서 꼭 정치적인 댓글이나 뭐 그 군사적인 댓글 외에 뭐 요리에 관한 얘기, 자기의 그 소소한 신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서 대중적인 친화력으로 팔로워를 늘려가고 또 동시에 본인의 신분도 위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신분을 위장하려고 했었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댓글을 많이 다니까 혹시 무슨 요원 아니냐 또는 아르바이트생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페북에서 형성되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몇 살내미 딸, 뭐 몇 살짜리 아들내미를 둔 아줌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어떤 정치적인 댓글들을 계속 달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또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이런 트위터들을 날렸고 또 블로그도 2개씩이나 운영을 했어요. 보통 파워블로거라고 해도 2개씩이나 운영하는 법은 없는데 이 사람은 네이버에서도 운영을 하고 티스토리라고 하는 데서도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은 다 삭제됐습니다만 정치적인 댓글들을 계속 달아 올리고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주요 기사에다가도 본인의 입장들을 이렇게 자꾸 달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특정하게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담당해라 또는 무슨 뭐 트위터를 담당해라 이렇게 역할이 부여됐다기보다 인터넷상에서의 패턴과 유행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그 시기에 유행하느냐 또 영향력이 있느냐를 판단해 가면서 가장 효과가 좋은 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담당을 했던 사람 같아요.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진짜 나는 아직도 어이가 없는 게 국정조사 국면에 기억나세요? 새누리당의 모 의원님께서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 들어봤죠? 주장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방위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주장 안 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권모 의원님께서. 야, 정말 그 말을 들을 때는 정말 그 국정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제 또 두 의원님 모두가 이제 다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이제 되셨는데. 부끄러워요. 근데 지금 우수 의원인데 그 국정감사 그 장 안에서 이 뭐 남재준 원장이나 옥도경 사령관이나 이게 알고 계신 내용들 검찰 뭐 공소장이나 이런 뭐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의원님께서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짓 증언이나 뭐 답변이 좀 이렇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그 진선미 의원께서 뭐 남재준 원장이 했던 그런 말들 중에서 잘못된 얘기들,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께서는 뭐 사이버 사령부 옥도경 사령관이 이제 했던 그 거짓 증언, 뭐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일단 남재준 원장님은 오늘 지금 답변하고 계실걸요. 정보위원회가 오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또한 정보위원이 아니라서 다만 이제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 되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 사건이 진행이 되는 이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국정원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현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 입장을 밝힐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입장이라고 보면 주기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거죠. 단 한 번도 국정원이 지금 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뭐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좌익 교수 기억하십니까? 그 엄청난 멘트들, 정말 여성 비하. 저도 지금 전면 공격받고 있거든요. 일베에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정신건강을 위해서. 근데 진짜 여성 비하, 뭐 국론 분열, 뭐 전라도에 대한 지역 감정 강화,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 그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여전히 그 당시에 보도 자료를 다 보세요. 그러니까 뒤로 거슬러 가보면 다 거짓말인 거, 아이엠 피터님도 아시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 남재준 원장은 마치 국정원의 무슨 명예를 되찾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도 단 한 개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전 그것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6월 달에도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뭔가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서 공개하면 그 즉시 삭제하잖아요. 네, 그거는 국가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증거 인멸인 거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그 어떤 허용돼 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도 다 지우고 있는 거죠. 그쪽도 네, 뭐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한결같이.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5일에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옥도경 사령관이 자기들은 심리전을 하는데 그 심리전은 반드시 북한과 국외 적대 세력에 대해서만 대응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확인감사에서도 드러났고, 지난 금요일날 확인감사에서도 드러났고, 또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에게 주었던 여러 국방부 장관 표창을 상신하기 위한 어떤 공적조서 내용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들이 국내의 비판 여론, 그러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그런 비판 여론에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비판 여론이 맨 처음에 북한 요원들에 의해서 발화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주장과 또 국내 야당을 비롯한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 세력들이 또는 국민들이 다는 비판적인 내용이 그냥 내용상 일치하기만 하면 전부 다 불순분자들, 또 적대 세력에 의한 정부 비방이자 공격, 또 체제 전복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광범위하게 대응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적을 했죠. 그러면 국민들에 의한 비판 여론에도 다 대응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느냐? 그러면 당신 위증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북한과 국외 적대 세력들이 그렇게 비판 여론들 또 비난 여론들을 퍼뜨리는 거고, 그 퍼뜨리는 것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북한 요원들에 의해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거나 체제를 헐뜯는 비판 여론들이 올라오면 그걸 차단하고 적발해서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게끔 하는 것이 당신들의 임무지, 그걸 차단하지 못하고 적발하지 못해서 그러면 반대 댓글들을 달아가지고 심리전을 편 것이냐,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백한 위증이라고 하면 북한과 국외 적대 세력에 대해서만 심리전 대응을 한다라고 사이버 사령관이 답변했습니다만, 그건 그렇지 않고 국내에 우리 국민들이 제기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또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까지 광범위하게 대응해 왔음을 그들 스스로 실토했고, 그것이 국방부가 행할 마땅한 심리전이다라고 그네들은 또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직적인 정치 개입, 또 대선 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확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래서 수사를 하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버 사령부의 이런 대응이 심리전이 그 사이버 사령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강한 의혹입니다. 그것은 국정원 요원들이 올린 어떤 트윗 글이나 뭐 댓글에 같이 리트윗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했던 데서 드러났고, 또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올렸던 트윗 글에 대해서도 국정원 요원들이 역시 RT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어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니까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하등 연계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이버 사령부의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이 국정원의 심리전 교육 과정에 파견되어서 교육을 받아왔고 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의 확인에 의하면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간에 한 20여 차례의 대선 직전에 공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방문하고 또 서로 회의도 하고 하는 이런 연계 정황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국정원 따로 또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 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우 조직적인 협의 속에서, 공조 속에서 활동을 벌여왔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 직전에 이제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이제 만난 건 확인이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국정원 사건이 지금 재판이 중에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나 그 트위터 혐의가 추가되면서 공장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은 뉴스에서 나와서 잘 모르거든요. 도대체 뭐 그 국정원이랑 트위터랑 무슨 상관이고, 인터넷 댓글이었는데 왜 갑자기 또 트위터가 나오지? 그것도 뭐 공장이 바뀌었지. 요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 공소장이 뭐 변경이 됐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인지. 국정원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에 부임한 이래 그 지시 강조 말씀에 따르면 전 부서장 회의에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개최되는, 그때마다 모든 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SNS의 대응 강화라는 것도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부임한 그 4년 내내 우리가 볼 때는 정치 중립이 아니라 정치 개입을 완전히 한 거죠. 그런데 그것 중에 이제 그나마 뭔가 혐의가 밝혀지고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게 결국 대북 심리 전단의 어떤 활동이고, 그 활동 중에도 극히 일부, 그러니까 지금 현 남재준 국정원장 아래 국정원들의 비협조, 방해, 더 적극적으로는 수사 방해를 통해서 실제로 6월 달에 그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그나마 그 재판을 받게 된, 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된 그 행위는 딱 그 3팀의 4파트씩에서 12개 파트 중에 김하영이 소속돼 있는 그 한 파트의 행위에 대해서만 재판이 시작이 된 것인 거예요. 그것도 그 대북 심리전단의 수십 명, 김하영을 포함한 모든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세훈의 지시에 따른 거다. 여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의 자체를 배제시켜줘서 기소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불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원세훈만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로 진행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재정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뭐 2차장, 뭐 3차장, 그리고 그 대북 심리 전단 국장, 뭐 그리고 그 직원들, 김하영을 비롯해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이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그 15,000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로 그 제3차장인 민병주와 그리고 3차장인 이종명과 대북 심리 전 단장 내지는 국장인 민병주까지 두 사람이 추가로 지금 기소가 돼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전까진 증인으로 재판에 나갔다가 이제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트위터의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할 때부터
대북 심리 전단 안에 트위터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다만 그것이 트위터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법 공조를 받아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더 공소장을 변경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은 뭐냐면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 그 트위터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포함을 안 시켰다가 이번에 이제 확정이 돼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 그 트위터의 활동들까지도 원세훈에게 범죄 사실로 추가가 된 거죠. 범죄 추가로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는 다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여전히 대북 심리 전단 전원에 대한 활동상이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남재준 원장의 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우리가 항의하러 갈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들은 다 협조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단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재판이 시작되는 첫 모두 진술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이 철저하게 비협조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아시지만 심리 전단에 대해서 반성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해체했어요. 그 해체가 이제 와서는 그 의미가 알겠는 거죠. 그거는 증거 인멸이에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정식으로 발부받아 갔는데 국정원 대북 심리 전단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무실도 없고 집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데도 안 알려주고 어디 갔는지. 그리고 파일들도 다 없애고 유일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뭐 파일 하나 정도 이렇게 무슨 뭐 요만한 뭐 몇 개 들어있는 파일이었다는데 그 안에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하나도 그대로 두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화이트로 이렇게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런 거가 국가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난 진짜 21세기에 이게 가능한 일인지 진짜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국정원이 이 정도인데 그럼 지금 사이버 사령부 이제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방조사본부에서 이제 뭐 압수수색도 했는데 뭐 지금 뭐 중간 수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 수사 요원들은 맞다. 뭐 요원들은 맞는데 다 개인적으로 이제 글을 올린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중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식이 없거든요. 사이버 사령부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제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고 조사였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실이 보도된 게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 후에 22일 날 국방부가 중간조사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를 하죠. 정식 수사가 아니고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미 노출된 4명의 요원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계정으로 아이디로 그런 댓글들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고, 그런데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한다는 본인의 진술들을 소개를 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과를 발표하고 난 뒤에 곧바로 더 많은 요원들이 그런 정치개혁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더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은 뭐 23명까지도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니까 국방부도 더 이상 개인적인 일로 축소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으니 조직적인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수사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사 초기인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국정원 확인감사에서 마침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헌병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이라고 그러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출석해서 증인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4명 외에 현재까지 본인들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요원들을 추가로 더 압수수색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23명인데 왜 한 7, 8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은 일단 7, 8명을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조직적인 개입이다라고 하는 정황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전체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거야말로 수사를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임의 제출 형식으로라도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로부터 본인들이 사용했던 아이디를 제출받아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 지금 국정원 심리전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수가 한 70여 명인데 그에 비해서 사이버 사령부의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은 2012년 당시에 14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국정원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벌였을 개연성이 훨씬 높고 실제로 그 일단이 드러난 것이 해외 교포들이 많이 사는 나라들의 해외 교포 사이트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댓글들을 달고 또 게시글을 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당시에 주어졌던 재외국민 투표권까지도 얘네들이 염두에 두고 활동을 벌였다고 하는 것이니까 국정원보다도 어쩌면 더 광범위하게 이를테면 심리전을 벌이고 정치 개입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국정원하고도 똑같이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과연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이거는 하는 수 없이 특검도 다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제3의 수사기관이 만들어져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부분도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만 꼭 대선 개입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2009년 2월부터 원세훈 전 원장이 부임한 이래 그 이후부터 시작된 모든 선거에 다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게 검찰의 공소 내용이거든요. 다만 공직선거법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는 거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를 전 기준으로 해서 그 정권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나머지는 전부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거에 다 관여해서 왔다는 것이 이미 기소 내용에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르고 있는 건데 그 대선뿐만 아니라 그 전에 총선이나 여러 가지 선거에 다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선, 재보궐선거, 시장 선거, 그다음 그전 지방선거 이때 때도 국정원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내지는 여당 에 유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 행위들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똑같은 행위를 이미 2009년 2월달 이후부터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터.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도.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2010년도에 이제 창설되면서 이제 거의 이제 같이 움직였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하는데,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 그 두 분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분께서 많이 이제 파헤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해결책이 있느냐를 많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특검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 어느 분이 특검을 하자고 또 하시는데, 이 특검은 또 이제 여야 합의해야 되는 것만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에 또한 제한 부분이 있고, 또 사이버 사령부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헌병대장이 과연 얼마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향후 그 어떤 대책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지금 글쎄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수사 기관이든 제도이든 한계가 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만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를 떠나서 국가기관이, 그래서 헌법에 그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이, 또 군이 나서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행위인 만큼 그 자체로 위헌적인 행위를 벌였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어떤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뒤흔든 것인 만큼 이건 엄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이건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대통령 선서에서 약속한 바를 상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완전하게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할 일이죠. 그런데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대통령에게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어요. 다만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 위헌적인 일이 발생했으므로 이것만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손을 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고 물타기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진선미께서 국정원 개혁 관련된 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신데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와 국정원 개혁은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과연 될 것인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들여다봐도 기적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표창원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신이 경찰대학을 그만두고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이 사건은 12월 16일에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엄청나게 국기문란 사건이고 정말 심각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저지른 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이거는 묻힐 거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과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역사의 안배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모든 가장 핵심 권력 기관들의 이런 범죄 행위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밝혀지지 않으리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야당과 또 국민들 여러분들이 촛불 그렇게 들고 이렇게 나서서 함께 모여서 문제 제기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이곳에서 우리의 희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딱 그 구도가 있잖아요. 지루하다, 뭐 오래 아니 오래 끌 수밖에 없는 거가 이건 과거가 아닌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인데 정리되지 않게 만든 건 그들이거든요. 그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당연히 없애야 되니까 계속 길고 지루하고 또 그 얘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를 밝혀야 되는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진실을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할 때마다 하나씩 끄집어 나와진 거죠.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희망적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 민병주, 이종명 기소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대한 뭐 국정원도 제대로 개혁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자도 처벌해야 되고 이런 가장 그 제대로 된 해결책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얻어낸 게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처음 출발로서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바뀐 거거든요. 저는 역사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국정조사도 역사의 안배라고 생각해요. 국정조사에서 그렇게 저들이 검찰이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악용해서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 눈에 보면 진짜 우리를 놀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자신들의 그 주장과 모든 그 사실관계들을 왜곡한 그 모습을 우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역사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판 얼마 안 남았어요. 결과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월달 정도까지는 전 1심 최소한 김용판 경찰청장에 대한 1심 판결 원세훈에 대해서도 1심 판결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전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다 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성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사이버 사령부 이제 시작이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이버 사령부 쪽뿐만 아니라 기무사 부문 여러 이제 국방 쪽에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민주당이나 진성준 의원께서는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할 건지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글쎄 뭐 전략이랄 것은 없는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되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가정보원은 주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른바 북풍 사건을 일으켜 왔어요. 무슨 북한의 노골적인 무슨 총풍 사건이라든지 뭐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간첩단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막 벌어졌는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경고하면서 그런 식의 대규모 공안 사건이라든지 무슨 북풍 사건 같은 것은 더 이상 발붙일 여지가 없어졌고 오히려 역풍이 불었죠. 그래서 저는 나타난 게 이른바 사이버 심리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못 가서 대선 치르고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또 사법 처리 받는 그런 형국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은 또 발붙이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또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다,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주주의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튼튼히 하는 조건, 토대 위에서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로 이렇게 진전해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누가 더 경제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하려고 하는가, 누가 우리 국민의 민생과 복지를 철저하게 구현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다투고 싶어요. 그리고 경쟁하고 싶습니다.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쟁으로 나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헌정의 기본적인 질서를 허물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재발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죠. 그게 국가정보원의 개혁이고 또 사이버 사령부나 기무사와 같은 이런 정보조직들의 군 정보조직들의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전히 합의되어야 된다. 이걸 합의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제2, 제3의 이런 선거 부정사태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마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불복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그 경기 결과에 승복하겠습니까?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토대를 이번에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데는 이를테면 민주당이 여지껏 자기 정체성을 이 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두어왔던 것처럼 군사독재와 싸워서 민주화를 실현했던 그런 것을 당의 기본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치열성에서 민주당이 좀 부족했다라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제도적인 정당이고 합법적인 정당이죠. 원칙은 제도권 내에서 또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노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비합법적인 영역에서 실현하겠다고 하면 그건 합법정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미온적이고 타협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민주당이 제도 정당이고 합법 정당인 만큼 그렇게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추구해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만 민주당도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런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되 보다 더 치열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반문하고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계속 구도가 마치 민생과 정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장 국감 국면에서도 우리는 그들 말대로면, 그러니까 새누리당 말대로면 우리는 정쟁을 하느라고 국감 제대로 준비 못했어요. 근데 국감 결과 28명이 우리는 어쨌든 뭐 한 시민단체지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본인들이 정책을 제대로 더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수적으로도 우리가 우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렇게 바쁘게 밖으로 돌면서도 미팅 듯이 또 밖으로 돌았던 게 일지로위원회거든요. 그 일지로위원회가 끊임없이 국민들 사이에서 갑과 을의 관계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내고 있는 이 국면인데 여전히 마치 우린 정쟁의 핵심이고 그들만이 민생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리고 진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들은 끊임없이 재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우스운 게 재판이라는 것은 그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개인적인 범죄 처벌이에요.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사실로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우린 논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끊임없이 재판을 기다려보자는 게 진짜 재판을 기다려보자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온갖 짓들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전 짓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들이 확보한 그 증거들을 그분은 보셨을 거잖아요. 우린 못 봤지만. 그런데도 선거법 위반 제대로 안 되고 구속도 안 시킨 거 아니에요. 일반인은 10개의 트윗만 날려도 구속수사 했으면서 5만 지금 트윗 보세요. 그 수많은 댓글과 그 수많은 찬성 반대 행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5만 몇백 건의 트윗글 이걸로도 그는 구속돼 있지 않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무슨 뇌물건 때문에 구속돼 있죠. 이걸 가지고 그분들은 공정하다고 하고 원칙이라고 그러고 신뢰래요. 전 진짜 용어의 진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 줄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런 좋은 말들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 같은 이 울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정치 글을 쓰면서 어떤 민주당의 입장을 또 비판하는 글도 많이 썼는데 민주주의 절차가 이제 그 성숙되는 방법 중에는 정확한 사실을 공유하는 것과 그 정확한 사실을 공유하면서 그걸 토대로 이제 같이 이제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아갈 방향은 이제 우리가 서로 모색하는 그런 기간과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진선미 의원과 진성준 의원께서 국정원 사건과 사이버 사령부 관련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그 민주당의 이런 좋은 그 일들이 좀 언론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이제 글 쓰지만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서 많이 배운 게 있는데 좀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국민들한테 좀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저기 홍보의 천재 되시는 분 저희 민주당으로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열악한 상황 환경들을 뚫고 좀 저희들이 하는 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비책을 갖고 계신 그 분들이 저희 당으로 좀 와주시면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는데 언론 지역만큼 민주당에게 기울어져 있고 편파적인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공중파 방송을 비롯해서 또 신문에서도 공정하게 보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뜻이 더 확고하게 모여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새누리당도 그런 억지 주장을 하면서 진상을 덮기 위해서 뭐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뭐 수사팀장을 교체하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짓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워낙에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짓들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우리 미디어 몽구나 IM 피터 이런 분들께 제가 부탁할 바가 아니지만 언론과 방송의 공정성의 문제, 이 문제도 차제에 심각하게 짚어져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이런 얘기는 공중파 방송에서 하셔야 뭐 어떤 특집 방송으로 좀 하셔야 될 얘기인데 네. 이렇게 어떤 이제 그 비주류 이제 그 1인 미디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노력 기울여서 정말 국민들이 저 진신남매는 정말 최고다 속 시원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크로스라도 해야 되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퍼포먼스 이게 크로스예요?